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음운이 뭐냐?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음운의 정의. 그렇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국어 말고 영어의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핀, 스핀, 립은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소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소리의 양상이 달라지고 여기서는 만약에 국어로 친다면 핀, 스핀, 립 이런 식으로 달라지잖아요. 요런 요소들이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음운이라고 하고 우리 국어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처럼 자음, 또 플러스로 모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 이거는 이제 다른 특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갖고 온 거라서 참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고기의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있는 기억은 우리는 이 둘의 소리 차이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근데 영어권, 영미권 화자들은 이 둘을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소리들로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한국어 서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 나라별로 구체적으로는 언어별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소리의 양상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어에서는 한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단어가 된 단어의 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멀 페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애들을 최소 대립상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죠. 최소 대립상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리 차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달, 말 하면 어디에 소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과 말은 초성에 디귿, 미음, 그 다음에 볼, 벌, 중성, 설, 섬, 종성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단어가 된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때 달라지게 하는 요소들 디귿, 미음, 오, 리을, 미음 이런 애들을 음운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뭐뭐적이고 뭐뭐적인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이 음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은 음향이라고 해요. 음향. 지금 들리는 이런 제가 이렇게 쓸 때 나는 펜의 소리, 밖에서 듣는 차 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음향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성대. 그래서 이런 음성 중에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막 우와 이런 소리들은 음성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구분해주는 이런 소리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냐는 아까 앞에 얘기한 그 영어의 예시를 좀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화자와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고기, 코기처럼. 그래서 그러한 소리의 차이들은 언어권마다 달라지니까 그 언어권에서 언어를 배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소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운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음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음소와 음소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음소라고 하면 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들. 음소는
뗄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뗄 수 있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음소 안에는 아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자음, 모음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요. 근데 운소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장단, 길이, 고저, 높낮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소리의 장단, 이거 여러분들 뭐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 그런 거 외운 적 있지 않아요? 뭐지? 달리는 말은 빠르고 사람이 하는 말은 길고 이런 것들. 내리는 눈, 사람의 눈 이런 것들로 의미 차이가 구별이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미 차이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음운에 속하지만 그런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린 자음, 모음에 얹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고 자음, 모음은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운의 구체적인 목록 체계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음운, 그 중에서도 음소에서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다루게 될 음운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내가 안 외워진 게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개별적인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요. 폐가 있잖아요. 폐가 수축을 해요. 그럼 얘가 수축을 하면 폐 밖으로 공기가 나오겠죠. 그 공기가 이렇게 기도를 타고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입이나 이런 구강 구조 혹은 뭐 성대라던가 이런 데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브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브 할 때 입술 두 개를 부딪히지 않으면 브 발음 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브를 낼 때는 공기의 흐름이 두 입술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음은 각각 분류 기준이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목청의 떨림 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아래 보면 이제 조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발음을 할 때 관여하는 기관들의 명칭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쯤 본 적 있을 텐데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자음 세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리가 나는 위치, 조음 위치, 조음이라고 하는 게 음이 소리잖아요. 조는 만들다예요. 그래서 소리를 만드는 위치다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발음기관 특정 부분에서 장애를 받는다. 그 장애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음 위치가 크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입술, 잇몸, 새니천장, 열인천장, 목청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공부를 했을 텐데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적으면 입술 소리, 2개의 입술이다 해서 양, 순이 입술 순자예요. 소리. 잇몸 소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잇몸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따로 있는데요. 딱 이 위치 자체는 치조라고 해요. 치조. 다음 센 입천장 소리는 세다니까 경, 딱딱하다라는 의미의 경. 그 다음에 입천장은 구개라고 합니다. 구개. 열인 입천장은 열이다라는 의미의 연. 마찬가지로 입천장, 구개, 그 다음에 목청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 뭐 후두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후가 목구멍, 성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요거죠. 그래서 브라고 하는 소리는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폐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두 입술이 딱 한 번 부딪히면 자, 만약에 공기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 기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두 입술이 있는 지점에서 딱 막혀요. 그 다음에 얘가 벌어지면서 브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쭉 나오다가 한 번 막혔다가 다시 열린다. 이걸 터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걸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는 한 번 중간에 막히죠.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한데 한 번 막힌다에 더 초점을 두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폐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한 번 폐쇄가 됐다가 열린다. 두 가지는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알아둘 여력이 된다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가 이 밑으로 또 두 개의 소리가 더 있어요. 구분을 보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사 소리 할 때 예사, 혹시 예산일이 아니다, 예산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산일 이러면 보통의 일, 그냥 맨날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보통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세기의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약간 더 성대에 긴장을 주고 소리를 내는 걸 된소리라고 합니다. 이 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센 소리인데, 그럼 선생님 거세다와 되다의 차이가 뭔가요? 이 둘의 차이는 공기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이 된소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대에 힘을 주고 나오기 때문에 뿌라고 해서 앞에 선 앞에 대보면 뿌 할 때 거의 공기가 안 나와요. 뿌. 근데 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프.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기식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식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리의 색이니까 얘네에 따라서도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주는 자음의 느낌들도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방법 중 파열은 그다음 소리의 세기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디귿 기역은 뭔가요? 각각 위에 있는 이 위치에서 공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드 해보면 혀 끝이 앞니 있고 약간 이 뒤쪽에 살짝 닿았다 떨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치가 잇몸, 치조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디귿 따라서 된소리, 거센소리 맞죠? 뜨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생들이 이걸 제일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여린입천장과 새니천장이 어디인지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한번 혀를 이렇게 말아서 혀 끝이 입천장을 쭉 훑고 가도록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앞부분이 약간 딱딱하거든요. 근데 약간 뒤쪽으로 가면 뭔가 말랑말랑하고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경구개음과 연구개음, 앞뒤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소리는 그 하면은 저도 잘 안 느껴지는데 혀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음 쪽에 닿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본따서 세종대왕님이 기역이라고 만드셨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 시대에 내시경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만드셨는지는 미스테리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 따라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거를 알아봐야겠죠.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예사소리, 된소리 두 개로밖에 구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얘는 거센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념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소리라고 하는 걸 학문의 영역으로 정립하면서 붙여지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특히 뒤로 가서 음변동하게 되면 그런 게 더 많은데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좀 외워야 된다. 그다음에 스스, 흐 이런 소리들인데요. 스스, 흐 우리가 소리 내보면 계속해서 뭔가 약간 바람이 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소리들이거든요. 이런 소리들을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또 왜 마찰음이냐? 마찰음은요, 자 아까처럼 소리의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공기가 흘러가는 길이 있겠죠? 그 길에서 얘네들은 특정 이 위치에서 아까 브 했던 것처럼 좋은 기관이 좁혀져요. 근데 완전히 닫히지는 않고 그냥 좁혀진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공기의 입자들이 얘네가 여유롭게 다니다가 갑자기 좁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 과정에서 얘네들끼리 막 그럼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마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의 특징을 가지고 마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잇몸에서는 그러니까 이 좁혀지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잇몸에서 좁혀진다? 그러면 시옷, 된소리, 쌍시옷.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좁혀지는 위치가 목청이다. 그러면은 흐 소리가 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 혼자 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음에 지금 이 왼쪽에 이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얘네가 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서 얘네는 안 울림 소리, 얘는 울림 소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안 울림 소리 중에서 마지막 걸 볼 겁니다. 얘는 지금 딱 요거 세 개밖에 없죠. 얘는 세리천장에 있는 저 경구개음 소리밖에 없는데 이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따와서 만든 거예요. 즉 두 가지 소리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기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공기가 흘러갑니다. 마찰음처럼 좁아져요. 그러다가 파열음처럼 갑자기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니? 얘가 이렇게 좁혀지다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마찰음과 파열음의 성질 둘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즈, 쯔, 츠 이렇게 딱 세 개의 소리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와 울림소리의 차이는 뭐냐? 이 소리들이 우리의 구강은 입 아니죠? 그래서 이 좋은 기관들이 몰려있는 구강을 지나갈 때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여긴 교실이 좀 작지만 조금 더 큰 공간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소리가 울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울리냐 안 울리냐 그 차이를 가지고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고요. 울림소리에 속하는 게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한자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비가 무슨 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비죠? 그치, 코비. 그래서 비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코가 있는 공간. 여기 위에 보면은 보이죠? 코 안,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곳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음에는 입술을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 무, 그 다음에 잇몸은 느, 열의 입천장에선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유음이라고 하면 이 유자는 무슨 유자일까요? 유는 흐를 유자예요. 유행할 때 유입니다. 그래서 유음은 흐른다, 소리가 흐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속하는 소리가 리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리을이 도대체 어떻게 흐른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의 입을 정면에서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르 할 때 혀가 이런 식으로 혀 끝이 올라가죠. 르. 그럼 그때 공기의 흐름이 양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흐를 유에서 유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음이 있습니다. 아까는 자음을 받고 이번에는 모음을 볼 건데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냐 안 받냐입니다. 자음은 아까 받는다고 했으니까 모음은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모음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동안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 있어요. 그런 모음들을 단모음, 단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처음 하나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 그거를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요거는 밑에도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중모음은 뭐냐? 이 단모음, 죄송해요.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단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중을 괄호 안에 있는 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이중, 그러니까 저렇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거.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이 되는 방법은 이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저 반모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학교 문법에서는 딱 이거를 통일해서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실제 저게 예민한 부분이라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 다루지 않거든요, 거의.
하지만 학교 시험이라는 얘기가 좀 다르죠.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드리자면 반모음은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의 성질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반쪽이다. 모음의 성질은요,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고등 개념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 그리고 얘가 이제 울림소리로서 저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반모음은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분들 시험에서 3음절로 서술하시오, 4음절로 서술하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럼 그때 음절은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글자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모음 하나만 있어도 아라고 한 글자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해도 어쨌든 모음이 붙어야만 하죠. 즉 이렇게 모음이라고 하는 건 홀로 쓰여도 하나의 글자, 음절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모음은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모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야, 얘를 좀 천천히 해보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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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모르게 이 앞에 약간 이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소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 이 소리를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반모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자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나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서, 그러니까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모음 같은 경우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날숨이어야 소리가 날 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숨이 이 목청, 목구멍을 통과하면서 목청이 떨어서, 그래서 울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모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울림소리다. 그래서 그것이 입안에서 울림,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을 일으키며 모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모음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체계표 요 아래에 있습니다. 전설모음, 후설모음부터 볼 건데요. 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설이 뭔가요? 설 얘기했나? 혀, 그쵸? 혀 설자입니다. 전은 앞전, 후는 뒤후예요. 그래서 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혀는 이 턱에 붙어 있는 건데 혀의 위치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나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혀가 이렇게 이제 거의 턱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딱 이 혀의 약간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혀가 약간 발음할 때 앞, 뒤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앞쪽으로 갔다, 그럼 전설모음, 뒤로 갔다, 그럼 후설모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순, 원순은요. 순은 그치, 입술 순자예요. 평은 평평하다. 원은 동그란 모양. 그래서 우리가 아 할 때는 입술 평평하죠. 근데 오 할 때는 동그라지잖아요. 요 입술 모양의 차이에 따라서 평순, 원순으로 각각 이렇게 이분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데 요거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혀의 높낮이도 거의 이제 전설, 후설만큼이나 되게 이제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혀의 높낮이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턱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따라해 볼래요? 턱에다가 손 대고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앞으로 갖고 와요. 그다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과 이 했을 때 턱의 위치의 차이가 약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턱이 많이 내려오면 저모음,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런 건 고모음, 그 사이가 중모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각각 여기를 해야죠. 그래서 아처럼 턱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저모음, 그 입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개자를 써서 개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음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으니까 닫혀 있죠. 그래서 폐모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자음처럼 뭔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입 안은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이 안에서 혀가 어찌어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각각 학교에서 알려준 그런 방법들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대로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암기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다 적고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되고, 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앞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하나씩 붙여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은 이렇게 알려주니까 다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니네 애, 애기, 귀, 왜, 엄니, 응, 엄마, 눈도 없어. 이렇게 하면 잘 외우길래요. 네. 각각의 편한 방법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모음 체계표를 왜 외워야 되냐면 이 파트가 내신에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고모음, 중모음, 뭐 평수모음 얘네들 결합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 같은 걸 하나 나눠서 이 문장 안에는 평순이면서 뭐 전설이면서 저모음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옆에다가 문제 한 켠에다가 이 체계표를 내가 외운 대로 적어놓고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내신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모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우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할 때 그 자음의 소리 세개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다 초성에 있는 소리만 달라졌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뭔가 어두움의 정도가 좀 더 강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의 세기가 기여하는 바고요. 자음 체계에서는 지금 요 방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대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으로 소리의 세기가 세짐에 따라서 어두운 정도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 체계에서는 알록달록, 얼룩덜룩, 퐁당퐁당, 풍덩풍덩 이런 게 이시로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는 소리가 퐁당 혹은 풍덩 했을 때 뭐가 더 크고 무거운 돌일 것 같나요? 그렇죠. 풍덩이 더 그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모음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진다.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모음 체계 이런 모음들이 퐁당처럼 오나 아 이런 모음들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양성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풍덩, 우어 이런 모음들은 좀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음성 모음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아서 쓰는 그러한 형상을 모음 조화라고 하고 이건 이제 중세국어 가면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걸 잘 지켰었는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거의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체계에서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보다 작고 밝은 느낌을 더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음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우선은 우리가 음운이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얘네가 어떤 환경 또는 조건에 놓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양상에는 4가지가 있다. 교체첨과 탈락, 축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거, 바뀌니까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글자, 구체적으로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글자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고 그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면 뭐겠어요? 종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성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어에는 아까 자음들 되게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딱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7개,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소리만 종성에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예시 보면은 닭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쌍기역을 발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기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닭이 되고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경음화라고 하는 형상이 일어나서 된소리로 바뀌어서 닭다가 됩니다. 얘도 보면은 옷, 이것도 시옷 발음을 받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요. 옷. 그다음에 여기 젖 같은 경우에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꽃, 치읓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솥, 티읕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앞, 피읍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앞에 다 있어요. 이런 각각의 소리들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다. 종성에서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거의 모든 우리가 배우게 될 음운 변동 현상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진 않고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음운 변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얘를 먼저 떠올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발음을 쓴다라고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치읓이 디귿이 되겠군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디귿 뒤에 디귿이 오니까 경음화가 되겠군.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이 표준 발음법에 있는 예시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있는 거 예시쯤은 내가 스스로 다 발음할 줄 알아야 된다. 발음 적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음운이 인접하다는 가까이 붙어있다.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한 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 동은 같을 동이긴 하지만 완전 같아지진 않고 비슷하게 되어간다. 동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앞에서 뒤로 주면 앞에서 뒤, 올바른 방향이다. 순행동화라고 하고요.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이 동화의 종류에는 방향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완전 동화, 부분 동화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서 여기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화 안에는 비음어, 유음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저 비음이 뭘까요? 콧소리. 콧소리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미음, 니은, 이응.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닌 소리들이 얘네로 바뀐다. 그게 비음화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바뀌는 소리들이 뭘까? 여기 앞에 있죠? 받침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이 바뀌는 건데 괄호에서 막 뭐가 많은 이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괄호 안에 있는 소리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대표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모르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아까 우리 동화라고 하는 거가 뭐였어요? 얘 영향을 받아서 얘랑 비슷한 걸로 바뀌는 거니까 반드시 비음이 와야만 비음으로 비슷한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니은, 미음 앞에서 여기에 왜 이응이 없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응이라고 하는 소리는요. 우리가 모음 예를 적으면 아라고 하고 흔히들 이 앞에 이응을 적어주죠. 이때 이 이응은 은가라고 하는 건 소리값을 얘기합니다. 소리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의입니다. 비어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초성자리에 오는 이응들은 전부 다 음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얘는 받침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침이 얘네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즉 초성자리에 오는 니은, 미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전부 다 이응은 소리값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초성에 있는 것만 없고 종성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얘는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략하게 적어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과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바뀔까? 그리고 왜 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지?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왜 바뀌냐? 동화가
동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동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받침 다음에 그 초성이면은 자리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도 기역 발음하고 그 다음 니은 연달아 발음하기가 빡세요. 그래서 최대한 얘랑 비슷하게 소리를 바꿔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먹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먹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게 되죠. 먹는 이렇게. 결국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기역은 왜 하필 이응으로 바뀌나요? 이거는 앞에 배운 그 자음 체계를 좀 떠올리면 돼요. 기역과 이응은 둘 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죠? 조음 위치가 어디? 그치, 열은 이천장. 연구개음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동일 이런 거를 동일 조음 위치라고 해요. 동일 조음 위치. 조음 위치, 아까 우리 봤던 5가지 소리 나는 위치고 동일은 같다라는 거죠. 즉, 기역과 이응은 같은 열인 입천장. 디귿, 니은은 시조음. 비읍, 미음은 입술, 양순음. 그래서 이러한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또 동일 조음 위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나는 위치가 하나는 뒤로 갔다 하나는 앞으로 갔다 이러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다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역인데 뒤에 미음이었네? 그럼 비음화가 일어나서 기역이 뭘로 바뀌어요? 이응. 그래서 국물, 국물, 국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발음만 하면 깡는이 돼요. 깡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쌍기역이 뭘로 바뀝니까? 기역으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니은과 만나서 기역이 이응이 된다. 깡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주로 출제되니까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붙임 조항에 보면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따로 발음해도 돼. 책, 넣는다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발음을 할 때는 이어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책 넣는다. 생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뒤에는 넌, 는, 다가 되죠? 왜? 뒤에 이 는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히읗에 영향을 줘서 비음화가 되는 거죠. 히읗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 발음은 책 넣는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집니다. 이 리을의 비음화는요, 아까 앞에 나온 그 비음화랑 달라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해서 비음화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개념은 다른 거고 이 둘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거나 하는 문제가 항상 내신에선 출제가 돼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은 비음화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과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게 비음화였잖아요. 근데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건 리을이 비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리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별개의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관련된 규칙을 보면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위치가 얘는 받침, 그 뒤에 오는 초성, 그때 이 받침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받침에 미음, 이응이 오고 그 뒤에 리을이 초성 자리에 오면 그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영향을 주는 위치가 다른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아까 우리 앞에 배웠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치?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니까 받침에 있는 소리가 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영향을 주니까 얘는 역행동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있는 게 뒤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앞에서 뒤로 순행, 동화가
이런 차이가 또 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걸 보면 담력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는 담력고 읽죠? 받침에 있는 미음과 리을이 만났더니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침략, 강능, 항노, 대통령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까지는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붙임에 짜증나게 이런 게 있어요.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기역, 비읍이 붙는 거. 예시를 한번 봐보면 막눈. 얘가 발음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붙임 조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역에다가 리을이 붙어 있으면 니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받침 기역이 있고 뒤에 니은이 붙었네. 그럼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망, 눈. 요게 최종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순행인가요? 역행인가요? 이 붙임 조항은 동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동화가 되려면 기역, 비읍이 지금 리을이랑 만나가지고 리을이 니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어디에도 비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음화가 일어나려면 얘네처럼 비음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비음의 영향을 받아야 비음이 되는 건데 비음이 없잖아요. 비음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니은이 뿅 하고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화 현상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내신에서 어떻게 내겠냐. 각각의 이런 조항들에 해당하는 예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 2, 3, 4, 5에 쫙 깔아요. 그 다음에 앞에 보기에다가 뭐 동화 현상에 대한 걸 넣어놔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골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발음 써보고 했을 때는 뭐야? 다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다 동화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동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하나씩 넣어두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꼭 잘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맨 처음에는 리을 비음화 거치고 그 다음에는 비음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걸 볼까요? 좀 다른 거. 앞에 받침 비읍이 있고 리을이 왔어요. 기역, 비읍 뒤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받침 비읍이 있네. 뒤에 니은이 왔네. 그럼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비음이 미음이 됩니다. 협력. 그러니까 앞에는 리을 비음화. 그다음 뒤에는 그냥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음화를 본 거고 이번엔 유음화를 볼 거예요. 유음은 뭔가요? 유음? 리을. 유음 딱 하나 있죠. 리을. 그래서 리을이 된다. 그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왜 리을이 될까? 유음화에 해당되는 건 딱 니은밖에 없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근데 어디에서?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자, 그러면 니은, 리을이어도 리을이 된다는 거고 리을, 니은이어도 리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앞에서 뒤로 영향을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줄 때도 있다. 즉 유음화라고 하는 건 순행동화, 역행동화 둘 다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단어의 예시가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구분하는 것들이 됩니다.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 방향 구분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로 얘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준 역행동화가 되는 거죠. 날로 신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 광안루, 대관령 전부 다 지금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받침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주는 역행동화의 예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칼날 해서 받침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주죠. 이런 거는 순행동화다. 근데 이제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물랄리. 제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랄리가 됩니다. 리을이 둘 다 바뀌어요. 첫 번째로 앞에 받침에 있는 물에 있는 받침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랄.
그러니까 둘은 사실 순서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먼저 바뀌고 뒤에 게 먼저 바뀌고 그건 없어서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행이 먼저라고 하면 되지. 순행 동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리을이 앞으로 영향을 역행 동화도 일어난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물, 랄, 리가 된다. 그다음에 줄넘기, 할른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붙임이 있어요.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얘네들은 지금 자음이 두 개다가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요런 애들을 겹받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받침이냐면 이런 소리들은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에서는 됐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자리 어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겹받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종성에서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했던 기억나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그 7개의 소리,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소리 중 하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발음이 안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면 얘는 리을, 얘도 리을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리을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그냥 리을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리을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리을, 니은이 만났네,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달, 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얘네의 정확한 발음들을 알기 위해선 딱 이 받침으로 끝나는 어떤 체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용한, 동사, 형용사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활용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용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유음화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유음화에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오케이,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무조건 다 리을이 돼를 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그게 여기 있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어쨌든 다음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먼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바뀌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는 분명하게 나눠지진 않는다. 다만 그 안에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 니은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어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어가 결합할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의견란이냐 의결란이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얘네가 나눠지는 그 구획되는 구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견란은 의견란이 아니라 의견을 내는 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두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한 글자에서 이 경계에서 니은과 리을이 만났다? 그러면 대체로 거의 다 니은,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획되는 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량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난과 로, 신과 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의미상 나눠지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을, 리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단어들을 내가 의미상 구획을 나눠봤는데 그때 의미적으로 나눠져? 그러면 그 경계에서 무조건 다 니은, 니은이 된다. 그 다음에 의미상 나눠지지 않아? 그러면 리을, 리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봤을 때, 내 맘대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요거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갈리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구획을. 공 더하기 권력일까요? 공권 더하기 력일까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지. 공권 더하기 력. 공 더하기 권력이다.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의 어떤 권력, 힘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공권, 사건에 반대되는 거죠. 공권에 힘이 붙어있는 단어의 형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경계가 지금 딱 나눠지니까 니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리을, 리을이 되는 거예요? 니은, 니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 권, 역, 타요. 그 다음은 교체 있는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구개음화. 구개음화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죠? 구개가 뭐였을까? 구개. 구개. 아까 우리 앞에서 영구개음, 경구개음 했잖아요. 그때 구개는 이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장 소리가 된다를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천장 소리 중에서도 경음화에 해당하는 지읒, 치읓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가 뭐랑 만나서 왜 지읒, 치읓이 되냐? 그거를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받침에 오는 디귿과 티읕이 이. 근데 이 이가 그냥 이가 아니다. 모음 이도 되고요. 반모음 이로 시작해도 돼요. 반모음 이.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반모음 이도 되고 그 다음 조건이 또 붙어요. 얘네인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태소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형식 형태소가 뭐냐?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조사, 접사, 어미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갖추고 있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와 디귿, 티읕이 만나면 그때 이제 저 디귿은 지읒이 되고 티읕은 치읓이 된다. 이게 이제 구개음화예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보면 요거 볼까요? 요거 문의 종류 중 하나죠. 이거 읽을 때 원래 보통 우리 뒤에 이렇게 이응이 오면 초성자리 있는 이응 소리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연음이 되거든요. 미다디. 근데 이 경우에는 미다디문이라고 하지 않죠. 미다지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건데요. 미다지. 그게 왜 그렇게 될까? 디귿, 미, 닷다의 의미잖아요. 그 다음 뒤에 붙는 이 이가 이런 거를 하는 어떤 도구를 의미한다라는 도구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예요. 그래서 뒤에 붙는 이 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결합돼요. 전미사 희 하면 여러분들 피동사동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죠. 피동사동 전미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 나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명지 1학년 같은 경우는 알죠? 이 전미사 희 같은 경우는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에도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희가 붙는 경우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축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티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봐볼까요? 지다. 이거 보면 디귿에다가 히읗이 만났죠. 그럼 이게 축약이 돼요. 그래서 티읕이 됩니다. 그래서 굿, 티, 다가 되고 이때 이 티읕과 뒤에 이가 만나요. 근데 이 이는 전미사 히에 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 치다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지금 여기 한번 쭉 읽어보면 이 현상은 치조음인 디귿, 티읕이 모음 이의 조음이치에 가까워져 경구개음 지읒, 치읓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아까 다시 설명을 하면 앞에 나온 비음화나 유음화는 각각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바뀐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 다른 자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모음의 영향을 받은 동화현상이랑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는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개음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저 이가 형식 형태소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미사 희가 붙는 경우에는 축약과 교체가 둘 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얘는 동화현상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개음화는 단골 소재예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는 아까 설명한 거예요. 다음 제 하나가 더 있었네. 경음화, 된소리 대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 경음화 된소리 대기는 안에 또 세부적으로 4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에 넣는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 정리를 하면 얘에다가 이렇게 붙으면 이 뒤에 오는 얘네 있잖아요. 얘네가 전부 다 경음화. 경음이라고 하는 건 센 소리, 된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구두빵, 구두빵 사장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만나면 전부 다 이제 자음에 있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만나서 약간 충돌을 일으키니까 약간 플러스가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세진다. 그래서 얘도 국, 밥 이러지 않고 국, 밥이 되죠. 기역과 비읍이 만나서 깎다. 요거는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거죠. 맨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쌍기역이 기역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이 만나서 뒤에 있는 디귿이 따, 경음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도 쭉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기 이제 기역, 시옷 있는 거는 이것만 해볼까요? 얘 그냥 단독으로 발음하면 받침에 기역 소리가 나나요? 시옷 소리가 나나요? 기역 소리가 나죠. 이런 걸 이제 아래 받침, 겹받침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받침에 있는 기역과 뒤에 비읍이 만났네? 그러면 경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너, 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넋바지라고 하는 건 넋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는 이가 형식 형태소죠. 아까 앞에 배운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디귿과 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지읒이 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넋, 빠, 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하나에만 해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3가지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어간의 받침. 그럼 일단 어간이 뭔지 알아야겠죠?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인 경우에 뒤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소리들은 결국 앞에 있는 소리로 바뀐다. 얘네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경우에 된 소리로 바뀐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간의 받침인 니은과 미음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만나면 얘네들이 각각 된 소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봐보면 얘는 그 명사 경찰에 신고하다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때는 신발을 신고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인 신, 받침 보니까 니은이네. 이 뒤에 기역이 붙었어. 뒤에 기역이나 디귿, 시옷, 지읒이 붙으면 바뀐다고 했으니까 기역이 붙었어요. 그럼 이때 된 소리가 되는 현상, 요거를 경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도 껴안다, 안고, 얹다, 삼고, 더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간 받침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 신고 이런 거 있죠. 어간이냐 아니냐 그것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다만이 있어요. 다만이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피동, 사동, 전미사가 피동 전미사는 이히리기, 사동 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렇게 있죠. 그때 이 기는 앞에 받침 얘 한번 볼까요? 안기다 같은 경우는 안따, 허그 이 동사 활용이 된 건데 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역이 만났어. 그럼 원래라면 얘처럼 쌍기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기다 하지 않고 그냥 안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기가 피동사동 전미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감기다, 머리를 감기다, 옮기다, 옮기다, 신기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많이들 신발을 신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발음이다. 왜냐하면 그 기는 피동사동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동 전미사가 되겠죠. 신발을 신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 얘네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그래서 얘는 넓게가 되죠. 넓게가 아니라 넓게. 할다 풀소 떨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해설 잠깐 하나 보면 경음하는 어간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에서만 일어난다. 여덟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간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용언이 아니죠. 얘는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수사죠. 이런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 어간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참고 정도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자어에서, 이게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인데,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치읓은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되죠. 왜? 얘 둘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한자어예요. 근데 앞에 받침 리을이 있고 뒤에 디귿이 왔네? 그러면 된소리가 된다. 발동, 절도, 말살, 불소, 일시, 갈증, 물질, 발전, 몰상식, 둘셋 줄이 됩니다. 몰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된다. 그냥 둘 다, 이거 전부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같은 한자어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보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이런 거 있었지 정도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보면 알겠지만 둘 다 같은 한자가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선생님 허허 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을 뒤에 시옷이 붙었잖아요. 리을 뒤에 시옷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은 거니까 그냥 허허 실 얘도 절절하다 하지 않고 절절하다 이렇게 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마지막 내용이죠. 관형사형 을 뒤에 연결되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관형사형 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데요. 관형사는 뭘까요?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인 체언을 꾸며주는 그런 성분을 관형사라고 하죠. 그럼 관형사형 을은 뭐냐? 그러니까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애를 관형사형 모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어는 이제 동사, 형용사니까 말 그대로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사처럼 기능하게끔,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할 것을 보면 요걸 볼까요? 갈 곳. 얘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리을이 붙어 있는 거죠.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이 된 거고, 뒤에 있는 곳 어떤 장소죠. 곳을 꾸며주고 있게 돼요.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게 만들 때 얘의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동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연결되면 이거 아까 맨 처음 봤던 그 구두방 사장이랑 같은 거죠. 그땐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갈 곳이 아니라 갈 곳. 이때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반영돼서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할 도리가 아니라 할 또리가 된다. 만날 사람 아니라 만날 사람이 된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냥 띄어지는 경우에 편하게 예사소리를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는 된소리를 발음해야 된다. 참고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만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날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만날 사람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사인시옷이 혹시 뭔지 아나요? 들어본 적은 있죠? 어딘가에서. 사인시옷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이에 들어가는 시옷이라고 하는 거고 저 개념 자체가 되게 좀 뭔가 말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 담아오진 않았지만 흔히들 뭐뭐의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이제 사이시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봐도 문고리라고 하면 문의 고리, 문에 달려있는 고리를 문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사실상 문의 고리인데 이 의 정도의 의미를 갖는 얘를 소리로서 표현을 하면 시옷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 의, 고, 리. 그럼 이 경우에 시옷이랑 기억이 만났네? 그러면 얘가 경음화가 일어나겠군. 왜냐면 시옷은 받침 자리에 오면은 디귿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과 기억이 만나면 얘가 경음화가 일어나겠네? 그러면 문, 꼬리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소리들을 다 경음화 시켜주는 그런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경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기, 이거 조항을 읽어보면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겉으로 나와 있진 않죠. 문, 시옷, 고리 이렇게 되진 않았으니까 관형격의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여기 또 조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합성어. 합성어는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죠? 어근 더하기 어근. 그러니까 파생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없는 형태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게 합성어일 때 그때 된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눈동자 같은 경우도 눈 더하기 동자 합성어죠. 그래서 이때 눈의 동자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둘 다 만족이 되고 그럼 뒤에 있는 디귿이 된소리가 돼서 눈동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자, 얘는 같은 표기를 갖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곤충 잠자리가 있고 내가 자려고 펴놓은 그 이부자리, 잠자리가 있잖아요. 둘이 발음이 달라지죠. 이 경우에는 곤충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부자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부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잠 더하기 펼쳐놓은 자리. 그래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 이때 뒤에 지금 지읒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나서 잠자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살펴보면 두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 그러니까 합성어를 만들어질 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이런 의미를 나타내면 그때는 관형격 기능을 한다. 즉 사이시옷이 들어갈 만한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병렬의 의미,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병렬이잖아요. 물, 불, 물과 불이죠. 물의 불이 아니라 손발, 손과 발이지 손의 발이 아니죠. 이런 경우나 재료의 의미를 갖는 거, 돌부처, 콩밥 이런 거, 그다음 수단의 의미를 갖는 거. 이거 한번 모고에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얘는 물고기라서 꾸가 되는데 왜 얘는 그냥 불고기인가요? 그거가 이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에 사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관형격 기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고기 같은 경우는 불에 사는 고기가 아니죠. 불을 활용해서 만든 그런 고기 요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단의 의미를 갖게 되면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고기가 아니라 불고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 단어가 만나서 형성되는 그 합성어의 의미상 이렇게 좀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네, 다만 이거를 굳이 머리 싸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비읍, 지읒이 뒤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바뀐다. 그러니까 이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요, 그냥 히읗이랑 이런 소리들이 만나서 얘가 가장 크트, 프츠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앞에 자음체계에서 된소리라고 하는 거는 크트, 프츠, 색 4개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나요? 시옷은 시옷과 쌍시옷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히읗에다가 얘네들이 만나서 그냥 남아있는 그 크트, 프츠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그래서 각하, 먹히다, 밝히다, 맏형, 좁히다, 넓히다 전부 다 거센 소리로 바뀐다. 다음에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옷, 치읓, 치읓, 티읕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볼게요. 이때 발음하려면 가장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시옷이 디귿이 되죠. 그 다음 디귿과 뒤에 있는 히읗이 만나죠. 이때 앞에 얘기했던 축약이 일어나서 오, 탄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 발음은 오탄벌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받침 자리에 올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면 전부 다 얘네는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럼 요거 조금 보자면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가 결합하면 평음은 예사 소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다 봤던 것들인데 된 소리는 경음, 거센 소리는 격음 이렇게 됩니다. 한자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음, 예사 소리는 히읗과 곧바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를 잘 보면 얘처럼 받침에 있는 소리가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뒤에 오는 이 히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다 이렇게. 다음은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거센 소리 크, 트, 프, 츠 각각의 예사 소리가 뭐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잖아요. 근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쌍시옷이라고 하는 경음, 된 소리만 있었지 얘를 나타내주는 거센 소리는 없었죠. 그래서 히읗이랑 얘네랑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되는데 시옷은 쌍시옷밖에 없으니까 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 소, 만, 소, 실, 소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읗의 뒤에 니은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비음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받침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음운 변동에서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받침에 우리가 히읗은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게 디귿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상을 그냥 여기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발음은 놓는. 그러니까 히읗이랑 니은이랑 만나면 니은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비음화가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참고로 이 해설은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 한글 맞춤법 그거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연구원들이 다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이거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 우리 받침에선 두 가지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은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는 탈락이 되는 거죠.
히읗이. 얘는 보게 되면은 일단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붙었으니까 히읗이 발음이 안 된다. 그럼 맨 처음에 뚫 내고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났네. 그러면 이땐 유음화가 일어날까요? 비음화가 일어날까요? 유음화가 일어나죠. 단어의 지금 경계에서 뭐 어떻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얘는. 그래서 뚫 레가 최종 발음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뚫 른에서 뚫 른이 되겠죠? 네. 요거까지 보고 끝낼게요.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나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히읗이 탈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 어간에다가 뒤에 은이 붙었어요. 근데 이때 이 은은 나은, 저거는 어미죠.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죠. 이런 경우에는 연음이 되면 원래는 나흔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히읗이 그냥 탈락한다. 나은, 싸, 이다. 마나, 아는, 다라 전부 다 그렇게 히읗이 탈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축약이 일어나니까 발음이 좋다가 되는 거고 이때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그냥 탈락해서 좋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축약도 다 한 거예요. 남은 이제 음운 변동이 탈락과 첨가가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숙제를 알려드려야겠죠.